젊은 비청이 30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이들의 비중이 30%를 넘어선답니다. 개인회생 신청한 사람들 중에 이제 가장 높은 연령대라고 하죠. 어떻게 살았길래 30대에 개인회생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인회생이 뭡니까? 자신의 빚이 예를 들어 3억이에요. 근데 그 빚을 감당 못하겠다라고 하고 회생법원에 자신의 이제 부채를 탕감해달라고 이제 신청하는 건입니다. 그 회생 요건에 가능한 이제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금융권의 이제 부채든 개인 간의 이제 채권이든 이 감액이 되는 거죠. 사항에 따라서는 그 채권의 10% 혹은 20%만 갚고 나머지 80% 90%를 탕감받는 겁니다.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거죠. 왜냐, 빌려줬는데 그 빌려준 돈에 대해서 제대로 이 채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채권을 제대로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채권자들 손실이 엄청나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 지금처럼 이제 경제가 되게 안 좋을 때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는 좀 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요, 36개월 혹은 뭐 60개월 동안 그 채권에 대해서 매월 최저생활비를 빼고 나머지 일정한 금액을 갚는 걸로 해서 그 채권을 상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한 채권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제 손실을 처리하고 채권 금액을 금액을 좀 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 개인회생이라고 하는 게 36개월이다 혹은 60개월이다 라고 하는데, 그걸 신청한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전부 다 채권 금액의 10% 20%밖에 안 된다고 해서 그걸 다 지키고 그걸 잘 좀 챙겨서 갚는 사람들이 많냐?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참 희한한 거죠. 상식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면 3억의 빚을 졌는데 6천만 원만 갖고 2억 4천을 탕감해 준다라고 하면 그 6천만 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월에 100만 원씩 해가지고 이 60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착착착 갚아서 탕감하고 끝낼 것 같잖아요. 근데 애시당초 그렇게 개인회생 할 정도까지 된 사람들은 그렇게 60개월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내는 건 그거조차도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려면 매달 뭔가 일을 하면서 규칙적으로 수입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개인회생하는 이들의 비중이 30대가 30% 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제일 많다고 해서, 그래 그네들이 젊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회생이라도 해서 채권자들에게 비록 20%밖에 안 되지만 그 변제도 제대로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 없나 어렵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지금은요, 경제가 되게 안 좋은 상황이라 채권자들조차도 되게 파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억을 빌려줬는데 8억을 떼먹고 2억만 갚겠다라고 해도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데, 그 2억조차도 이제 매달 일정 금액을 상환하는 게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이런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이 처지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공짜 없다라는 걸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빚을 1억 졌는데 1억을 안 갚고 도망가는 길이 있다? 없다라고 생각해야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수월하게 쉽고 만만하게 흘러가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지내면 참으로 이제 힘든 일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들 다 잘 먹고 잘 살고 다들 빚을 척척척 이렇게 갚아갈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더라는 거. 세상 살아가는 거 자기 뜻대로 바람대로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다라는 거. 그걸 잘 생각하며 지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어느 누구든 쉽게 상황을 헤쳐나가고 풀어가고 이러지 못하죠. 예기치 못한 이 난간에 부딪혀서 되게 힘겨워하는 이들도 많더라는 겁니다. 그걸 잘 좀 궁리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되는 거 없더라는 거. 좀 더 마음을 굳게 먹고 대비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그걸 좀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고민들, 그런 대비들, 그런 생각들을 하며 지내야죠. 참 만만하지 않고 참 힘든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저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이제 젊은 청춘들도 많다는 거죠. 30대 때 개인회생을 하고 그걸 그래도 그 변제 기간을 잘 지켜서 그래도 일정 부분이라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속지 않은 마음으로 나머지 기간 살아가면서 또 갚아 나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죠. 근데 그러지 않으면, 그러지 않고 그냥 나 몰라라고 살아가면 또 인생의 먹구름이 끼는 거죠. 빚을 갚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살아나간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잘 생각하고 잘 따져가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현실이 그렇게 개인회생이 그렇게 많이 일어날 정도로 많이 안 좋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쉽게 너무 수월하게 살아가는 걸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너무 좀 힘든 일들을 많이 겪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채권자들이 자기의 돈을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순식간에 빚이 5억이다, 10억이다, 20억이다 생기면요, 인생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무서운 일들을 너무 많이 겪는 게 요즘이다라는 게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빚내는 걸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 참 얼마나 무서운지 그들은 모르는 겁니다. 잘 생각하며 살아가야죠. 잘 따져봐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는 일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 그래서 도끼 품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치고 애쓰고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해도 내 바람하고 정반대로 흘러가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 개인회생 비중이 30대가 저렇게 많다라는 건 30대들의 인생이 되게 암담하다라는 이야기로도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좀 생각하고 우리는 좀 보수적으로 뭔가를 결정하며 살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하거나 너무 좀 호기롭게, 너무 폼나게, 너무 멋있게 뭔가를 결정하지 말자. 우리가 조직 생활하면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이 자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후속 책임, 대가 이런 것들을 섣불리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 최대한 신중하게,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뭔가를 정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